2025년은 을사년, 청목의 뱀띠해로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한 해입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복과 재물운이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현관에서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현관은 집안의 첫인상이자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현관 풍수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복과 재물운이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해의 현관에 해야 할 것들과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집안 청소를 하지만 현관은 종종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현관이 집안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라고 말합니다. 왜 현관 청소가 새해 첫날 중요할까요?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과 기운의 입구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치면 입과 얼굴 같은 역할을 하죠.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집의 첫인상인 현관이 지저분하고 어둡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새해 첫날은 한 해의 시작이자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때 깨끗하고 밝은 현관을 만들어 두면 복과 재물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현관 바닥에 놓여 있는 신발과 물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신발이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 그냥 두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런 물건들은 현관에 묵은 기운을 쌓이게 합니다. 현관에는 꼭 필요한 신발만 꺼내 두시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 두세요. 신발장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은 보기에도 좋고 기운도 맑아집니다. 신발장에 작은 방향제나 탈취제를 넣어두면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관 바닥에 먼지와 때를 깨끗이 쓸어내세요. 현관 바닥에는 매일 사람들이 드나들며 묻은 흙과 먼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빗자루나 청소기를 사용해 바닥에 있는 먼지와 작은 쓰레기를 모두 쓸어내 주세요. 구석구석 꼼꼼히 쓸어야 합니다. 또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아주세요. 물걸레질은 바닥에 묵은 때를 없애고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물걸레를 사용할 때 물에 소금을 조금 섞어 닦아보세요. 물걸레로 바닥을 닦을 때 이제 복과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현관문과 손잡이도 꼭 닦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바닥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관문과 손잡이도 깨끗하게 닦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관문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전체적으로 닦으세요. 물에 중성세제를 살짝 풀어 깨끗한 걸레로 문을 닦아주세요. 묵은 때와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문 손잡이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손잡이를 깨끗이 닦으면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신발장과 문 주변도 정돈하세요. 현관이 깔끔하려면 신발장과 현관 주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바닥과 문을 청소해도 주변이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발장 위에 쌓인 물건이나 먼지는 모두 치우고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현관에 놓여 있는 우산, 장난감, 택배 상자 같은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기운이 어지러워집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두세요. 마지막으로 현관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막혀 복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현관 조명이 어둡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오래된 매트는 나쁜 기운을 쌓아두기 때문에 새해에는 깨끗하고 밝은 색의 매트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작은 식물이나 방향제를 두면 더욱 상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현관에 어떤 것을 두면 좋을까요? 2025년은 변화와 성장이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작은 소품 하나만 잘 선택해 두어도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흐르고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진인데요. 가족 사진은 사랑과 유대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현관에 작은 가족 사진을 하나 두면 매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크기는 작고 단정한 액자로 선택하세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액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관문 옆이나 신발장 위에 간단히 올려두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부르는 코끼리 장식품인데요. 혹시 코끼리가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는 풍수에서 물과 재물을 끌어오는 상징적인 동물로 여겨집니다. 물은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코끼리 장식품을 현관에 두면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크고 온화한 성격으로 안정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코가 위로 올라간 코끼리 모양은 특히 복과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온다고 하죠. 코끼리 장식품을 고를 때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 코가 위를 향해 있는 코끼리가 행운과 복을 끌어올리는 기운을 가져오는데요. 코가 아래로 내려간 코끼리는 에너지가 흩어질 수 있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코가 위로 향한 모양을 고르세요. 또 작고 단정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현관에 너무 큰 장식품은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작고 단정한 크기를 추천합니다. 도자기, 나무, 금속 등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코끼리 장식품은 기운을 더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색상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끼리 장식품은 신발장 위에 올려두거나 현관문 옆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코끼리를 두면 복과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곳에 두기보다는 적당히 넓은 공간에 배치하면 코끼리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소금 항아리인데요. 소금이 정화와 보호의 상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풍수에서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소금은 현관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줍니다. 또 집안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소금을 담은 작은 항아리를 현관에 두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데요. 일반 소금보다는 천연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은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더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금을 담는 항아리는 작은 사이즈로 깔끔하게 준비하세요.
크고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단순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항아리에 담은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신발장이나 구석에 두면 자연스럽게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운을 흡수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 3개월에 한 번씩은 소금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을 담은 항아리나 그릇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밝은 조명으로 현관을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비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해를 맞아 현관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둡고 칙칙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머무르게 되죠. 밝은 조명은 복과 행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집에 들어설 때 현관이 밝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가 생기는데요. 가족과 방문객 모두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현관 조명을 점검해 보세요.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오래되어 빛이 약해졌다면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현관에 서서 조명이 모든 구석구석을 잘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림자가 지거나 어두운 부분이 많다면 조명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따뜻하면서도 적당히 밝은 조명이 이상적입니다. 거울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조명이 반사될 수 있도록 현관에 거울을 설치하면 공간이 더 밝고 넓어 보입니다. 거울은 정면보다는 현관문 옆에 배치하는 것이 기운의 흐름에 더 좋습니다. 또 신발장 위나 현관 한쪽에 작은 조명 장식을 추가하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신발이나 더러운 신발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오래되고 더러운 신발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신발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물건인데요. 특히 오래되고 더러운 신발은 밖에서 나쁜 기운을 현관에 쌓이게 만듭니다. 또 어지럽게 널린 신발은 현관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집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신발장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오래된 신발이나 사용하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없는 신발은 집 안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정리하여 현관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장난 물건인데요. 현관에 고장난 물건을 두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깨진 화분, 망가진 우산, 부러진 장식품 등이 현관에 방치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현관의 에너지를 낮추는 주범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며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을 망가뜨립니다. 또 깨지거나 망가진 물건은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복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죠. 고장난 물건은 즉시 수리하거나 버리세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현관에 두지 말고 집 밖으로 치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가위나 칼, 뾰족한 장식품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두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물건은 불안하고 공격적인 기운을 만들어 현관의 안정적인 기운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물건들은 복을 끊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현관에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큰 화분이나 지나치게 큰 물건인데요. 화분은 자연의 기운을 집안에 불러오는 좋은 소품이지만 현관에 너무 큰 화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관에 큰 화분을 두면 공간이 좁아 보이고 기운의 흐름을 막아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또 너무 큰 물건은 현관의 조화과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작은 크기의 화분을 선택하거나 화분 대신 간단한 장식품을 활용하세요. 화분은 현관보다는 거실이나 베란다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나 청소도구입니다. 혹시 현관 구석에 쓰레기 봉투나 청소 도구를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는 현관에 나쁜 기운을 쌓이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쓰레기와 청소 도구는 현관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고 복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청소 도구나 쓰레기가 보이면 불쾌한 기분이 들게 되죠. 청소 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고 절대 현관에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현관 관리 방법들은 단순히 풍수지리적인 원칙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집안 분위기를 맑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해를 맞아 집안의 첫 관문인 현관을 잘 관리하면 복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변화와 성장이 가득한 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어 여러분 가정에 더 큰 행복과 풍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